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근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제주 4.3이 발생한 지 66년 만에 4월 3일이 국가기념일로 지정되고 희생자 추념식이 국가 주관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유족과 도민들은 4.3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한 획을 그었다며 일제히 환영했습니다. 현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4월 3일을 국가기념일로 정하는 내용의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가 공권력에 의한 양민 학살 사건인 4.3 사건이 발생한 지 66년 만에 이뤄진 국가 차원의 조치입니다. 4.3의 국가기념일 지정은 지난 2000년 4.3 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 4.3 역사 바로 세우기에 한 발 더 다가선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리 도민 모두가 이제까지 일관되게 해왔던 것처럼 화해와 상생,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전국으로 그리고 전 세계로 알려나가는 일에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민간 차원에서 이뤄져 온 위령제 행사가 올해부터 정부가 주관하는 국가 차원의 추념 행사로 격상돼 치러집니다. 오는 4월 3일 국가 주관 첫 추념 행사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참석해 기념일의 의미를 뜻깊게 해줄 것을 유족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정말 이번 기회에 우리 유족들에게 좀 위로의 말이라도 한마디 해주면은 그나마 우리 유족들이 이제는 정말 참 국가에서 인정하는 추념일이 되고 대통령까지 이렇게 해서 인정해 주는 거나 그런 생각을. 한편 지금까지 제주 4.3위원회가 결정한 4.3 희생자는 14,032명이고 추가 신고된 희생자 326명은 이달 안에 희생자로 최종 확정됩니다. MBC 뉴스 현재훈입니다. 인천 영종도에 국내에서 처음으로 외국 자본이 추진하는 카지노 설립 계획이 정부의 사전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중국 자본이 잇따라 카지노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제주에 적지 않은 영향이 예상됩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정부는 중국과 미국 합작사가 제출한 영종도 외국인 전용 카지노 사업에 대해 사전 심사 결과 적합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내에 처음 진출하는 외국계 카지노인데 2조 3천억 원을 들여 쇼핑몰 등 복합 리조트로 추진됩니다. 외국 자본의 카지노 진출이 허용되면서 관심은 제주로 쏠리고 있습니다. 전국 17개 카지노 가운데 제주에는 국내 기업이 운영하는 8곳이 영업 중입니다. 중국인 관광객이 늘면서 재작년 흑자로 돌아섰고 지난해에는 35만 명이 찾아 2천억 원이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중국 자본이 눈독을 들이는 이유입니다. 현재 노형동 드림타워와 2호 유원지, 신화역사공원과 예래 휴양용 주거단지 등 4곳에서 카지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노형동 드림타워 카지노는 전용 면적이 22,000제곱미터로 영종도 카지노 7,700제곱미터보다 3배 더 넓은 국내 최대 규모입니다. 한 2, 3년 동안 줄기차게 한 50%씩 고객이 늘면서 괜찮아졌는데 또 다른 게 크게 생기면 또 그거 나눠먹게 되는 거고. 제주도는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가 카지노 허가권을 갖고 있지만 정부가 물꼬를 트면서 제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도 이제 외국인 카지노 확대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주도에 좀 투자하려는 지금 외국 자본, 특히 중국 자본 중심의 지금 카지노 산업 확대 가능성들은 좀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카지노에 대해 도지사 예비 후보들의 사업 재검토 촉구도 잇따르면서 지방선거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아름다운 낙조로 유명한 전라남도 무안 탄도만에 노을길이 조성됩니다. 관광 목적으로 해안 도로를 새로 만드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고 합니다. 목포문화방송 문현철 기자입니다. 전국에서 가장 긴 해안선을 자랑하는 무안군. 이 가운데 탄도만이 품고 있는 다도의 낙조는 대표적 비경에 꼽히고 정부에 찾아가고 싶은 명품 녹색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곳에 바다와 섬, 낙조를 만끽할 수 있는 노을길이 만들어집니다. 개발 촉진지구 개발 계획에 따라서 135억 원의 국비가 투자되는 노을길은 순수 관광 목적의 해안 도로를 개설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첫 사례입니다. 조금나루에서 봉오제까지 10.1km 길이의 노을길은 차도와 자전거 도로가 시설됩니다. 또 6km의 백사장을 따라 걷는 산책로와 섬, 갯벌, 노을을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와 테마공원도 곳곳에 들어섭니다. 그러나 다른 해안 도로와는 달리 확 트인 조망권을 확보하지 못한 것은 아쉬움으로 지적됩니다. 각종 규제 때문에 해안선과 맞붙은 도로 개설이 어렵고 구간 곳곳의 해송림이 바다 쪽 시야를 가리고 있습니다. 단지 그 구간을 그 지형 지물을 최대한 활용을 해가지고 일부 구간은 조망을 하고 일부 구간은 자연과 함께 바다를 조망할 수 있는 숲과 함께 조망할 수 있는 그런 도로로 그 컨셉을 잡고 있습니다. 무안 노을길 인근에는 조금나루와 홀통해변, 갯벌센터 등 관광 명소가 널려 있습니다. 도리포와 영광 사이에 칠산대교가 건설되면 영광 백수도로와도 연계돼 서남의 대표 해안도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문현철입니다. 아무리 경치가 좋은 땅에 집을 짓고 싶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수돗물이 나와야 건축 허가를 받을 수가 있는데요. 서귀포시가 수돗물도 제대로 나오지 않는 지역에 다세대 주택을 허가해 특혜 의혹이 일자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서귀포 앞바다가 한눈에 바라보이는 중산간 마을. 울창한 소나무숲 사이로 3층짜리 건물 3채를 짓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 단독주택으로 처음 건축 허가를 받은 뒤 지난해 다세대 주택 18세대로 허가가 변경됐고 올해 말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건축 주라든지 이쪽은 뭐 잘 모르세요, 그러면? 그분은요 서울과 계시니까 가끔 한 급하시면 한국은 오셔서 여기 이제 땅을 매입하셔가지고 이제 문제는 이곳은 경사가 급해 수돗물을 끌어오기 어렵다 보니 지하수를 식수로 써야 합니다. 실제로 서귀포시는 지난해 이곳에 또 다른 다세대 주택 건축 허가가 신청되자 수돗물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는 관련 부서들과 협의를 거쳐 허가를 결정한 것이라며 해명했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거는 상수도 공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인데 그 판단은 우리 그 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우리 상수를 관장하는 그 부서에서. 하지만 수돗물 때문에 그동안 건축 허가를 받지 못했던 마을 주민들은 불공평하다며 진정서를 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최근 서귀포시로부터 인허가 관련 서류를 제출받는 한편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귀포시가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외압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일고 있어 수사 결과에 따라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서귀포경찰서는 대포차 40여 대를 유통시킨 혐의로 판매업자 48살 오모 씨와 28살 김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012년 3월부터 지난달까지 일명 바지 사장인 김 씨를 내세워 중고 자동차 매매 상사를 설립한 뒤 대포차 41대를 유통시키고 개인 소유 자동차 석 대를 상품용 자동차로 허위 이전 등록해 대포차로 운행하도록 한 혐의입니다. 이와 함께 경찰은 대포차인 줄 알면서도 구매한 46살 최모 씨 등 30명을 검거하고 나머지 11명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3시 40분쯤 제주시 1도 1동 칠성로길에서 주차돼 있던 50cc 오토바이에서 불이 나 오토바이 한 대를 모두 태우고 1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은 전기적 요인이나 방화 가능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출근길 집에서 나오실 때 황사 마스크와 우산 챙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낮까진 옅은 황사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이고요.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져 5에서 10mm가량의 비를 뿌리겠습니다. 이 비는 내일 새벽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오후부터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는 대체로 맑다가 오후에는 비 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곳에 따라 뿌연 연무가 나타나고 있지만 차량 운행에 큰 지장은 없겠고요. 북부 지역의 기온 15도 내외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 지역은 여전히 평년 기온을 3도에서 5도가량 웃돌면서 따뜻하겠는데요. 다만 미세먼지 농도가 평소보다 3배 정도 높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남부 지역의 현재 기온 12도에서 13도, 낮 기온은 16도에서 17도가 예상됩니다. 동부 지역의 기온 14도 내외로 낮부턴 고온 현상이 다소 주춤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성판하게 현재 기온 7도 가리키고 있습니다. 섬 지역 가끔 구름만 지나고 있고요. 현재 기온은 12도 내외, 낮 기온은 16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해상에는 남쪽 먼바다를 중심으로 물결이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네, 현재 인천과 광주공항에는 옅은 안개가 낀 가운데 김포공항에는 연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내일 비가 그치고 나면 기온이 내려가면서 얘는 이맘때 기온을 유지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연근해 업 조업 금지 구역이 60년 만에 확대돼 수산자원과 영세 어민 보호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해양수산부는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조업 금지 구역을 현재 제주도 남쪽 11km 이내에서 17km 이내로 확대했습니다. 또 근해 안강망의 경우 제주도 5.5km 이내에서 조업을 금지하도록 새로 규정을 만들었고, 대형 선망은 제주도 7.4km 이내로 조업 금지 구역을 유지하는 대신 불빛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조업을 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계 소식과 생활 정보를 정유진 아나운서가 전해드립니다. 제주지방기상청은 세계 기상의 날을 맞아 오늘부터 25일까지 국립제주박물관에서 기상기후 사진전을 마련하고 올해 기상청 사진공모 입상작 40점을 선보입니다. 소프라노 강혜명 초청 독창회가 21일 저녁 7시 제주도 문예회관 대극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의 수익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 돕기 성금으로 쓰입니다. 제주 가톨릭 미술가 초대전 순안에서 부활을 꿈꾸다가 25일까지 제주시 심원 갤러리에서 열립니다. 김태일 제주대 건축학부 교수가 제주 지역 도시개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도시건축의 미래를 제시하는 책 제주 도시건축과 삶의 풍경을 펴냈습니다. 세계 섬학회와 국제 녹색섬 포럼,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가 공동 주최하는 2014 평화섬 정책 세미나가 21일 오후 3시 서귀포 카로텔에서 열립니다. 제주 여민회에서는 천연염색 강사 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28일까지 제주도민 20명을 선착순 모집합니다. 사단법인 고상돈 기념사업회에서는 2014 제주 산악문화발전기금 공모 사업을 마련하고 28일까지 도내 산악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신청을 받습니다. 제주시 고산동산 1길에 있는 탐나전력에서는 내선 전공 2명을 채용합니다.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으로 자산사항은 751국에 7704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생활문화정보 정유진입니다. 수협 사기 대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제주 동부경찰서는 이 사건의 용의자인 55살 김모 씨가 어제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인터넷에서 알게 된 전문 위조업체를 통해 관련 서류를 위조했고 인출한 3,900만 원은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공범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위조 전문 업체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3일 오후 3시쯤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한 뒤 다른 사람의 땅을 담보로 9억 원을 대출을 받은 바 있습니다. 제23회 제주 왕벚꽃 축제가 다음 달 4일부터 사흘 동안 제주 종합경기장 일대에서 개최됩니다. 이번 축제에는 왕벚꽃 사진 촬영과 도민 노래 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제주시와 교류 협력을 맺은 중국 계림시와 훈춘시 문화예술단 공연도 펼쳐집니다. 특히 축제 기간 계림시와 훈춘시 경제와 의료복지사찰단도 함께 방문해 제주시와 교류 협력 방안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